빈방이어야 할 1507호. 하지만 벽 곳곳에서 이상한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네? 침대 헤드 뒤편을 들여다본 순간 지혜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톱만 한 검은 장치, LED가 깜빡이고 있었죠. 더 섬뜩한 건 10분 후 복도에서 들은 대화였습니다. 타겟 15085 확인. 옆방에 묵는 회장님 함정에 빠지는 거야? 오후 7시, 남은 시간 4시간.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지금 계신 방이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하려는 회장이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와 운명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28살 윤지혜는 부산 스카이뷰 호텔에서 3년째 룸서비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빡빡한 스케줄이지만 지혜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동료들은 지혜를 완벽주의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객실을 청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작은 얼룩도 놓치지 않고 액자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고 심지어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면 환기구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사실 이 습관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배운 겁니다. 아버지 윤태식은 건설 현장 안전 감독관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어린 지혜를 무릎에 앉히고 늘 말씀하셨죠. 지혜야, 아빠는 오늘도 건물을 살폈단다. 작은 균열 하나, 느슨한 볼트 하나가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내는 게 우리 일이란다. 아버지는 항상 꼼꼼했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실 공사를 발견하면 반드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15년 전 그 원칙이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담당하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부실 공사가 발견됐어요. 철근이 부족하고 콘크리트 배합이 엉터리였죠. 아버지는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건설사 측은 공기 지연을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푸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현장에서 다른 인부들을 구하려다 그만 지혜는 그때 겨우 13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지금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지혜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습관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위험을 찾아내는 것. 그게 비록 호텔 객실의 작은 문제라도 지혜는 아버지처럼 꼼꼼하게 살피며 일했습니다. 오늘도 지혜는 15층 복도를 오가며 룸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1501호 투숙객의 아침 식사를 배달하고 1503호의 수건을 교체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팀장이 지혜를 불렀습니다. 어이, 윤지혜 씨, 1507호가 오늘 저녁에 손님을 받는다네. 자니가 가서 손 볼 곳 없나 미리 좀 꼼꼼히 봐줘. 네, 팀장님, 걱정 마십시오. 바로 가서 먼지 하나 없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지혜는 청소도구 카트를 끌고 1507호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스터키를 꺼내 문 앞에 서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문틀 아래쪽을 보니 먼지가 닦여 있었습니다. 분명 일주일째 빈 방인데 왜 문 앞이 깨끗하죠? 누군가 최근에 이 방을 드나든 흔적이에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빈방이었죠.
침대는 정돈되어 있고 커튼도 쳐져 있고 화장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느낌이 이상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야. 지혜는 습관적으로 방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살펴보니 한쪽 모서리가 살짝 흐트러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 침대에 앉았던 흔적입니다. 창가로 가보니 커튼이 평소 호텔 기준과 다르게 쳐져 있었죠. 보통은 완전히 열어두거나 완전히 닫는데 이건 살짝만 열려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밖을 내다보기 좋게 해놓은 것처럼요. 지혜는 더 꼼꼼히 살폈습니다. 침대 헤드 쪽으로 다가가는데 귀에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삐아는 아주 작은 전자음이었죠. 지혜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헤드 뒤편, 벽과 헤드 사이 틈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손을 뻗어 자세히 보니 손톱만한 검은 물체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LED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TV 리모컨도 아니고 에어컨 센서도 아니에요. 지혜는 몇 년 전 뉴스에서 본 호텔 불법 촬영 사건이 떠올랐죠.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세상에, 설마 뉴스에서만 보던 그 몰래카메란가? 지혜는 급히 방을 더 살폈습니다. 옷장 위를 확인하니 거기에도 똑같은 검은 물체가 하나 더 있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환풍구를 들여다보니 그 안에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총 3개.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틀림없어. 이건 도청 장치거나 몰래카메라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인담? 지혜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줬죠. 위험한 걸 발견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먼저 증거를 보존하라고요.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온 지혜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왜 이런 걸 설치한 거지? 그리고 이 방 손님은 누구지? 지혜는 급히 직원 휴게실로 달려가 팀장을 찾았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1507호에 이상한 물건이 있어요. 팀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호들갑이야 또. 뭐가 있는데 그래? 지혜는 숨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방 구석구석에 시커먼 기계가 붙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도청 장치나 뭐 그런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뭐, 도청? 아이고, 윤지혜 씨. 자네 또 그 꼼꼼한 병 도졌구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리 난리야, 정말. 아니라니까요, 팀장님. 이건 호텔 센서가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봤다고요. 그리고 분명 빈 방인데 누가 최근에 드나든 흔적도 있었어요. 팀장은 한숨을 쉬며 컴퓨터로 예약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1507호 어디 보자. 아, 오늘 저녁 6시 체크인 예정. 예약자 이름은 김철수?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연락처도 엉터리고 예약금도 하나 없이 전부 현장 결제라고?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바로 옆방인 1508호에는 누가 묵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팀장이 화면을 넘기며 답했죠. 1508호는 태영건설 강민석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체크인 하신대. 남부지사 점검 차 오신다고 했어.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묵을 방 바로 옆에 이름도 제대로 안 쓴 수상한 예약이 있고 그 방에는 이미 도청 장치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을 감시하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이건 틀림없이 강 회장님을 노린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이라고요.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아, 말 조심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일이 커지면 우리 호텔만 피곤해져. 일단 보안팀에는 내가 조용히 얘기해 둘 테니 자네는 입 다물고 하던 일이나 계속해. 알았어? 하지만 지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위험을 발견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해. 침묵은 공범이란다. 지혜는 휴게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죠.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해. 설령 내가 착각이라도 안전이 먼저야. 지혜는 그날 오후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1509호 손님에게 커피를 배달하면서도 1512호 침대 시트를 교체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1507호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본 게 정말 도청장치가 맞을까? 아니면 팀장님 말처럼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직관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후 4시 지혜는 잠깐 휴식 시간을 얻어 직원 휴게실로 내려왔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회장님께 어떻게 알려드리지? 경호원들한테 둘러싸여 계실 텐데 평범한 룸서비스 직원이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룸서비스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직접 가는 겁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회장이 지혜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아니면 오히려 지혜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최악의 경우 호텔에 민원을 넣어서 지혜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지혜에겐 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머니를 돌볼 수 없었죠. 그래도 해야 해.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야.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지혜는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저 오늘 연장 근무하면 안 될까요? 꼭 15층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윤지혜 씨. 오늘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해놓고 또 일하겠다고? 그러다 쓰러지겠어. 아닙니다. 저 아직 쌩쌩합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참이었어요. 팀장은 지혜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허허,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알았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못 이기지. 그럼 오늘 저녁 15층은 윤지혜 씨한테 맡길게. 지혜는 작은 승리를 얻었어요. 이제 회장이 룸서비스를 주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지혜는 병원에 가야 했어요. 오후 5시 30분, 지혜는 병원 7층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혜가 들어서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어머, 우리 딸. 오늘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렇게 일찍 다 오고. 하하, 그냥 엄마 얼굴 빨리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 지혜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처럼 힘이 있진 않았어요. 병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죠. 지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호텔에서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걸 봤어. 무서운 거? 예, 그게 무슨 소리야? 별일 아니지? 지혜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1507호의 이상한 장치들, 수상한 예약, 그리고 옆방의 묵을 회장님 이야기까지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지혜가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엄마, 아무래도 그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만약 이게 내 착각이면 어떡하지? 괜히 나섰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우리 엄마 병원비는 어떡하라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글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그 손 한번 줘봐. 그렇게 떨어서 어떡하니? 지혜야, 돌아가신 내 아빠 생각나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죠. 내 아빠는 그 건물이 무너질 걸 알고 있었어. 제발 공사를 멈춰야 한다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무도 듣질 않았지. 다들 설마하고 괜찮다고 자기들만 편하면 그만이었던 게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내 아빠 말이 맞았지. 그 끔찍한 날 사람들이 다치고 내 아빠는 아이고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어요. 지혜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엄마, 미안해.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서 엄마 마음만 아프게 했네. 아니다, 우리 딸.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네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야. 그때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내 아빠 말을 믿고 귀 기울여줬다면 내 아빠 지금 우리랑 같이 있었을 게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도 않았을 거고. 어머니는 지혜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딸, 만약 네가 본 게 정말 위험한 물건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알려야 한다. 설사 내 착각이라 해도 그게 옳은 일이야. 못 본 척 입 닫고 있는 게 더 나쁜 짓이라고 내 아빠가 입버릇처럼 말했잖니.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고.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당장 내일 모레 낼 병원비도 막막한데 덜컥 잘리기라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예, 그런 약한 소리 말아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야. 하지만 사람 양심은 한 번 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네가 그거 모른 척해서 저 양반이 잘못되기라도 해봐. 넌 평생을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고 살아야 해. 엄마는 내 딸이 그렇게 사는 거 못 봐.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야,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를 남몰래 도와준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셨단다. 그땐 젊은 현장 소장이었는데 어찌나 미안해하던지 법으로 주는 돈 말고도 어떻게든 더 챙겨주려고 애썼고 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도 다 대주셨어. 그 양반이 늘 하던 말이 제가 윤 선생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다 제 탓입니다였어. 참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지. 이름이 강민석 소장이라고 했어. 지혜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네, 강민석이요? 엄마, 그 이름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응, 강민석? 왜?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분이 지금 태영건설 회장님이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우리 호텔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셔. 어머니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15년 전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그 젊은 소장님. 그분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아버지의 딸인 지혜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이건 그냥 생긴 일이 아니야. 분명 하늘에 계신 내 아빠가 우리 딸한테 기회를 주신 게다. 아빠가 못다한 일을 우리 지혜가 대신하라고. 지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지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꼭꼭 그분을 지켜드릴 거예요. 돌아가신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게요.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기도하듯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 딸, 꼭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는데 망설이지 마. 넌 자랑스러운 윤태식의 딸이니까. 지혜는 병원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혜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펜으로 조심스럽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옆방 1507호에서 회장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외출하세요. 1층 로비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룸서비스 직원 윤지혜. 쪽지를 다 쓰고 나니 지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결심의 떨림이었죠. 지혜는 쪽지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후 6시 50분, 지혜는 15층 직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미 오후 3시에 체크인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룸서비스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죠. 혹시 저녁을 밖에서 드시는 건 아니겠지? 지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회장이 방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지혜가 직접 만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프론트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5층 룸서비스. 지금 담당자 누굽니까? 지혜가 재빨리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접니다. 윤지혜입니다. 지금 바로 1508호로 저녁 식사 주문 들어왔으니 빨리 좀 부탁합니다. 스테이크 세트에 커피 한 잔. 지혜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지혜는 주방으로 달려가 주문을 확인했어요. 주방장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스테이크가 예쁘게 플레이팅 되어 있었죠. 지혜는 그걸 룸서비스 카트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커피포트, 커피잔, 물잔, 냅킨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어요.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쪽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쪽지가 손끝에 닿았죠. 그래, 할 수 있어. 정신만 똑바로 차리자. 지혜는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혜는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정에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혜는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왔어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1507호가 보였어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 안에 그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장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지혜는 1507호를 지나쳐 1508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1508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지혜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벨소리가 울렸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회색 정장 상의는 벗어두고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온화한 인상이었죠. 강민석 회장이었습니다. 아, 저녁이 왔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지혜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주문하신 저녁 식사 가져왔습니다. 수고가 많아요. 지혜는 카트를 밀고 객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고 깨끗했어요. 창가에는 부산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고 테이블은 이미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지혜는 테이블로 카트를 옮겨 음식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 접시를 내려놓고 커피잔을 배치하고
냅킨을 예쁘게 펼쳤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정렬하고 물잔에 물을 따랐죠. 하나하나 동작할 때마다 지혜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부산 밤바다가 참 아름답군요.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세팅을 마무리했어요. 이제 영수증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쪽지도 함께요. 회장님, 식사 준비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영수증을 건네며 그 아래 쪽지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회장은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고 영수증을 받았죠. 펜을 종이에 대려는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영수증 아래로 작은 쪽지가 보였거든요. 회장은 고개를 살짝 숙여 쪽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는 게 보였죠. 눈이 점점 커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쪽지를 다 읽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봤어요. 회장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문,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지혜는 재빨리 검지를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지혜는 조용히 옆벽 1507호가 있는 쪽을 가리켰어요. 회장은 그 동작을 보고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지금 이 방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옆방으로 새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회장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쉬었어요. 회장이 믿어주신 겁니다. 회장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영수증에 사인을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군.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지혜는 카트를 밀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혜는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복도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어. 이제 회장님이 나오시기만 기다리면 돼. 지혜는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14층 비상계단 근처에 카트를 두고 숨어서 기다렸어요. 15층 엘리베이터를 지켜볼 수 있는 위치였죠. 지혜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혜는 초조했습니다. 혹시 내 말을 안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경호원들을 먼저 부르신 건가? 또 5분이 지났죠. 지혜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15층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이었습니다. 재킷을 걸치고 손에는 지갑만 들고 계셨죠.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불렀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1층에 먼저 도착한 지혜는 로비 구석에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로 달려갔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라운지는 한산했어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회장을 기다렸죠.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장이 나타났어요. 회장은 주변을 자연스럽게 둘러보더니 비즈니스 라운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지혜와 눈이 마주쳤죠. 회장은 지혜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윤지혜 씨 맞소? 네, 회장님. 맞습니다. 쪽지에 적힌 내용 전부 사실이요? 정말 옆방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말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507호 청소를 맡게 된 것, 빈방인데도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던 것, 벽과 옷장, 화장실에서 발견한 이상한 장치들, 그리고 오후 5시에 체크인한 수상한 남자의 통화 내용까지요. 회장은 지혜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남자가 통화로 뭐라고 짓거리던가요? 목표물이 방에 들어왔다.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러면서 녹음 장비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데 옆방 소리가 아주 잘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회장님 방이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역시 그놈들이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보군.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최근에 누구랑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누가 대체 이런 짓까지 벌이는 걸까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달 전이요. 성진건설 김 사장, 그 인간이 나한테 더러운 제안을 하나 했소. 다음 달에 있을 대형 재개발 입찰에서 일부러 져달라고 그 대가로 자그마치 50억을 주겠다더군.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50억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거절했지. 내가 그런 더러운 돈에 양심을 파는 사람으로 보였나 보오. 회장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그놈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쥐고 있거든. 회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성진건설 놈들 3년 전에 해운대에 지은 아파트가 쩍쩍 갈라지는 사고가 있었소. 입주 전이라 사람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었지. 명백한 부실 공사인데 그놈들이 그걸 돈으로 싹 덮어버렸소. 지혜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랑 일하던 업체가 그 현장에 자재를 대고 있었거든. 덕분에 내가 그놈들 부실 공사 증거를 전부 손에 넣게 된 거요. 현장 기록부터 자재 명세서까지 원래는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건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2달 전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찾아왔소. 벽에 금이 가고 집안에 물이 새고 애들이 숨을 못 쉴 지경이라더군. 그제야 부실 공사인 걸 알고 나한테 매달리는 거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회장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소. 다음 주 월요일 내가 가진 증거를 전부 검찰에 넘겨서 저놈들 죄를 만천하에 밝히기로 말이요. 더 이상 저런 악덕 기업이 선량한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꼴은 못 보겠소. 지혜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놈들이 회장님 약점을 잡으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군요. 그런 셈이지. 내가 무슨 불법적인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꾸며서 녹음하거나.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아예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을 조작해서 터뜨리려는 속셈이겠지. 그렇게 되면 내가 검찰에 뭘 갖다 바쳐도 아무도 안 믿어줄 테고 나는 사회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될 테니 말이요. 지혜는 오후에 들었던 그 남자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23시에 여성 1명 투입이라는 메모. 지혜는 소름이 돋았어요. 회장님, 저놈들이 그냥 감시만 하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회장도 같은 생각인 듯 고개를 끄덕였죠. 윤지혜 씨 회장이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요?
오늘 처음 본 나를 이러다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오.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실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도 건설 현장 안전 감독관이셨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혜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현장이 위험하다고 부실 공사라고 그렇게 외치셨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벌써 15년 전 일이네요. 회장은 뭔가 떠오르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15년 전이라니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윤태식입니다. 제 아버지 성함입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세상에, 그럼 당신이 윤태식 선생님의 따님이란 말이오? 네, 회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아버지를?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바로 그때 그 현장 소장이었소. 29,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놈이 소장이라고 으스대던 시절이었지. 윤 선생님께서 나한테 몇 번이고 경고하셨소. 강 소장, 이러다 큰일 나. 당장 공사 멈추고 다시 점검해야 해. 라고.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빌어먹을 회사 핑계, 공사 기간 핑계를 대면서 선생님 말씀을 못 들은 척했소. 그리고 그날, 그 끔찍한 날 회장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거푸집이 무너졌고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치고 윤 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 구하시려다 그만.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랐어야 했는데 나는 평생을 그 죄책감에 몸서리치며 살았소. 회장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되자마자 수소문해서 어떻게든 더 챙겨드리려고 했소. 따님 학비도 병원비도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희 어머니한테 전부 들었습니다. 그때 젊은 소장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절대 나쁜 분이 아니셨다고 진심으로 미안해하셨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회장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인인 건 변하지 않소? 지혜는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키려고 하셨던 그 옳은 일을 이제는 제가 해야죠. 그리고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던 회장님을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 차례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 현장의 젊은 소장이었던 회장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죠. 회장은 지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혜 씨, 당신 아버님은 정말 의로운 분이셨소. 그리고 그 올곧은 마음이 따님에게 그대로 이어졌구려. 지혜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슬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맞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지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이놈들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찍은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놈들이 설치한 장비들을 전부 확보해야 하는데 어떻게?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호텔 보안팀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시기 전에
저놈이 호텔에 드나든 CCTV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분명 저 큰 장비들을 가방에 넣어왔을 거예요. 회장이 감탄했어요. 역시 윤태식 선생님 따님다워. 빈틈이 없구려. 두 사람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혜는 호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저 윤지혜입니다. 지금 15층에 아주 큰일이 생겼습니다. 당장 1층 비즈니스 라운지로 와주세요. 경찰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은 지혜의 다급하고 심각한 목소리에 즉시 움직였습니다. 10분 후 보안팀장이 도착했고 지혜와 회장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보안팀장도 놀라며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CCTV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보안실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오후 5시경 수상한 남자가 큰 캐리어를 끌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저놈입니다. 지혜가 화면을 가리켰죠. 보안팀장은 기록을 저장하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혜 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밤 꼼짝없이 당했을 거요. 그리고 성진건설 그놈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영원히 억울함을 풀지 못했겠지.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뜻을 이었을 뿐입니다. 오후 9시 30분 사복경찰 4명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지혜와 회장, 보안팀장은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즉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15층 1507호를 덮치겠습니다. 범인이 증거를 없애기 전에 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같이 올라가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설명해 드려야.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간인은 위험합니다. 절대 따라오지 마십시오. 여기서 기다리세요. 경찰은 호텔 보안팀과 함께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혜와 회장은 1층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죠. 지혜는 손톱을 물어뜯었고 회장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잡았습니다. 오후 10시 20분 경찰이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뒤로 수갑을 찬 40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끌려오고 있었어요. 지혜가 오후에 복도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죠. 남자는 지혜와 회장을 힐끗 쳐다봤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남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지혜와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꼼짝 못할 증거들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투명 증거 봉투를 보여줬어요. 안에는 작은 도청 장치들, USB, 노트북, 그리고 수첩 같은 게 들어있었죠. 벽에 부착된 초소형 마이크 3개, 녹음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범행 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적힌 수첩입니다. 지혜와 회장은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빽빽한 글씨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타겟 강민석, 목적 스캔들 조작, 2300 여성 A 투입, 촬영 후 자료 확보, 의뢰인 성진건설 김호 상무. 지혜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1시간 후에 이 끔찍한 계획이 실행됐을 거예요. 회장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놈 대체 정체가 뭡니까? 경찰이 답했어요. 신분증 이름은 이정훈인데 이 바닥에서 아주 질 나쁜 놈입니다. 전과 기록을 보니 2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더군요. 그럼 저놈이 성진건설과 한패라는 확실한 증거도 찾았습니까? 회장이 물었죠.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노트북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성진건설 김상무라는 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더군요. 강민석의 약점을 잡아오면 나머지 돈 3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놈이었군. 내가 검찰에 넘기려던 부실공사 사건의 주범이 바로 그 김상무입니다. 경찰은 수첩에 뭔가 적으며 물었어요. 회장님, 아무래도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요. 가서 내가 가진 증거까지 전부 제출하겠소.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죠. 그리고 지혜를 돌아봤어요. 지혜 씨도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이 사건의 첫 단추를 꿰n 사람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지혜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로 이동한 일행은 조사실에서 각각 진술을 시작했어요. 지혜는 별도 조사실에서 오늘 오후부터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1507호에서 도청 장치를 발견한 것, 복도에서 들은 남자의 통화 내용, 그리고 회장에게 쪽지를 전달한 경위까지요. 경찰은 지혜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회장이 진술하고 있었어요. 3년 전 성진건설의 부실공사 사건, 석 달 전 받은 불법 제안, 그리고 다음 주 검찰 제보 계획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회장은 자신이 보관해온 시공도면, 자재 명세서, 현장 사진 같은 증거 자료들도 제출했어요. 그리고 다른 조사실에서는 체포된 이정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묵비권을 행사하던 그였지만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어요. 성진건설 김상무한테 3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1,000만 원을 받고 일이 성공하면 나머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시키던가요? 형사가 물었죠. 이정우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강민석 회장에게 덫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검찰에 뭘 넘기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면 사회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 여자를 회장 방에 들여보내고 저는 그걸 몰래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찍은 걸 세상에 뿌리면 강 회장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검찰에서도 그 사람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김상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 지금 죄가 몇 개인 줄이나 알아? 불법 도청에 불법 촬영 미수, 명예훼손 미수, 산업 스파이 거기다 동종 정가까지 있어.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갈 테니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정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혜와 회장은 조사실 밖 복도에서 다시 만났어요. 둘 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안도감이 얼굴에 묻어났죠. 담당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윤지혜 씨,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이 끔찍한 음모가 성공했을 겁니다. 지혜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을 향해 말했어요. 회장님, 내일 당장 성진건설 김상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부실공사 증거자료도 모두 검찰로 이송하겠습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부디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주십시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바람이 상쾌했죠. 회장이 지혜를 돌아봤습니다. 지혜 씨, 오늘 정말 이 고마움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한 거나 다름없소.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저 악독한 성진건설 때문에 피눈물 흘리던 사람들까지 구해낸 거요. 지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회장님, 아닙니다. 이건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마땅히 하셨을 일입니다. 아버지는 불의를 보고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닮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은 지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윤태식 선생님,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소. 그리고 나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전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그 멍에를 오늘 당신 덕분에 아주 조금은 내려놓게 됐소. 선생님의 따님이 나를 구해주셨으니 말이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내가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겠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보내는 건 말도 안 되지. 지혜는 사양하려 했지만 회장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차 안에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편찮으신 게요? 지혜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있었던 일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사실 오늘 어머니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내 아버지처럼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라고요. 회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도 제가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소. 괜찮다면 내가 병원으로 찾아가도 되겠소? 지혜는 놀랐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와주시면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물론이요. 윤태식 선생님과 그 가족은 내 평생의 은인이요. 호텔에 도착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혜 씨,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봅시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시오. 정말 고생 많았소. 지혜는 인사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호텔로 들어가는 지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식 선생님, 비록 제가 선생님을 지켜드리진 못했지만 따님만큼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십시오. 지혜는 직원 숙소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죠. 그리고 액자 속 아버지 사진도요. 아빠, 나 해냈어요. 아빠가 지키려고 했던 그 정에 오늘 제가 지켜냈어요. 지혜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지혜는 여전히 스카이뷰 호텔 15층 복도를 오가며 룸서비스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동료들이 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호텔 내부에 알려지면서 지혜는 영웅이 되었거든요. 세상에, 윤지혜, 너 신문 봤어?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동료 미선이가 휴게실에서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성진건설 김호 상무 구속 3년 전 부실공사 은폐 혐의. 지혜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기사에는 강민석 회장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결정적이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업 스파이 이정훈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후속 기사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너. 네가 아니었으면 저 나쁜 놈들 지금쯤 다 빠져나가서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 아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미선이가 감탄했습니다. 지혜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뭘 나 혼자 했다고 그래. 회장님도 계셨고 경찰분들도 애써주셨고 다들 같이 한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정의가 비록 15년이 늦었지만 결국 실현된 거니까요. 점심시간 지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병원에 가요. 어머니가 많이 나아지셔서 곧 퇴원하실 예정이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침대 옆에 강민석 회장이 앉아 계셨어요. 엄마, 나왔어. 어머나, 회 회장님. 회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지혜가 놀라 말했죠. 회장이 일어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 지혜 씨. 어서 와요. 어머님과 지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소.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지혜야, 이리 와 앉아봐.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때 일을 다 말씀해 주셨어.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하고 용감했는지. 회장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어머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이나 마음에 묻어두었던 사죄를 이제야 드립니다. 윤태식 선생님께 그리고 어머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개 드세요. 그때 회장님 나이가 몇이나 됐다고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치고 젊은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있었겠어요. 우리 지혜 아빠도 다 이해했을 겁니다. 저는 회장님 원망 안 해요. 오히려 남몰래 저희 모녀를 그렇게 챙겨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15년 전 그날의 일, 그 후의 삶, 그리고 한 달 전 호텔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어머니는 딸이 자랑스럽다며 계속 눈물을 닦았고 회장은 지혜의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 방해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지혜 씨, 이건 내 작은 성이요. 지혜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태영건설도 나도 정말 큰일이 났을 거요. 이건 내 고마운 마음이니 부디 받아주시오. 지혜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저 제 양심에 따라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죠. 알고 있소.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의 빚이요. 그러니 제발 받아주시오. 지혜는 여전히 거절했어요. 회장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 힘으로 일해서 저희 어머니 병원비 버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회장님 성의를 봐서라도 그냥 받으렴. 그분도 마음이 편하셔야지.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아니야. 난 정말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 아빠였어도 절대 돈 때문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하진 않으셨을 거야. 안 그래, 엄마? 회장은 지혜의 품격에 감동받았습니다. 윤태식 선생님과 똑같았어요. 원칙과 정의를 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소. 당신은 정말 선생님을 꼭 닮았구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겠소? 사실 우리 회사에
고객의 소리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려고 하오. 아주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말이오. 지혜 씨처럼 마음 따뜻하고 올곧은 사람이 꼭 필요한데 우리 회사로 와서 나와 함께 일해주지 않겠소? 지혜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호텔 일은 힘들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손님들이 이곳에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곳은 제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위험이라도 찾아내고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회장은 지혜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지혜 씨의 뜻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이것만은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비는 제가 전부 책임지게 해주시오. 이건 돈이 아니오. 제안도 아니란 말이오. 이건 15년 전 제가 선생님께 진 빚을 이제라도 갚게 해달라는 내 평생의 부탁이오. 어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이번에는 회장님 마음을 받아들이자. 그게 회장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길일 것 같다. 지혜는 어머니와 회장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두 분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뭐든 말해보시오.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아버지처럼 늘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저 성진건설 같은 나쁜 사람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정의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 주시는 게 제가 바라는 단 하나의 보답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기도 하고요. 회장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약속하겠소.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지. 앞으로 나 강민석은 윤태식 선생님처럼 그리고 지혜 씨 당신처럼 그렇게 살겠소.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이었죠. 회장이 떠난 후 지혜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내 아빠가 하늘에서 춤을 추고 있겠어. 이렇게 딸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놨다고 말이야. 지혜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한 거 맞지?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지. 넌 자랑스러운 내 딸이고 내 아빠의 딸이야. 그 피가 어디 가겠니?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된 것 같아. 나도 이제 아빠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병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는 축복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지혜는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윤지혜 씨, 이리 좀 와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 자니가 우리 호텔의 얼굴이 됐어. 얼굴이. 본사에서 자네 얘기를 듣고는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우리 윤지혜 씨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발령났네. 월급도 오르고. 이제 고생 끝이야.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요, 팀장님? 그럼. 자네처럼 의로운 직원이 우리 호텔의 자랑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축하해, 윤지혜 씨. 지혜는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규직이 되면 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덜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지혜는 휴대폰으로 아버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도 곧 건강하게 태어나실 거고, 나도 이제 정규직이래. 다 아빠 덕분이야.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내 지혜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스카이뷰 호텔 15층 복도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복도를 걷는 사람은 윤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3년 전 그 사건 이후 호텔에서 꾸준히 일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지금은 고객 서비스 팀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팀장님, 큰일 났어요. 8층 803호 손님께서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새로 들어온 22살 신입 직원 수진이가 보고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얼마나 시끄럽길래 그러실까. 알았어. 내가 직접 가볼게. 수진이 너도 같이 가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배가 똑똑히 보여줄게. 두 사람은 함께 8층으로 향했죠. 803호에 도착해 손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지혜는 에어컨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필터를 확인하고 실외기 연결 부분을 점검하고 소리가 나는 진동을 손으로 느꼈어요. 여기 볼트가 조금 헐거워졌네요. 이것 때문에 진동 소음이 생긴 거예요. 지혜는 즉시 보수팀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수진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세요? 저는 그냥 고장 난 줄로만 알았는데 지혜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수진아, 이 일을 하다 보면 말이야. 그냥 대충 봐서는 안 돼.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아야 진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손님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일의 기본이란다. 팀장님은 어떻게 그런 습관을 갖게 되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수진이가 물었죠. 지혜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늘 가르쳐 주셨거든. 작은 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고. 그 말씀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오후 4시 지혜는 퇴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을 정리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웃고 있는 아버지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3년 전 경찰서에서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지혜는 두 사진을 쓰다듬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니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혜는 버스를 타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2년 전 어머니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신 후 지혜는 어머니와 함께 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회장이 지원해준 병원비 덕분에 치료를 잘 받으셨고 지혜의 정규직 급여로 생활도 안정되었죠. 엄마 다녀왔어요. 지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구나. 마침 잘 왔다. 오늘 강 회장님한테서 전화 왔었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데 웬일이실까? 지혜가 놀라 물었어요. 정말요? 회장님이요? 갑자기 무슨 일로 글쎄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주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던데?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민석 회장이 지혜네 집을 방문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계셨죠. 어머님, 지혜 씨,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회장님, 어서 오세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주시고 얼른 앉으세요. 지혜는 차를 내오며 회장을 맞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두 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3년 전 그 악독했던 성진건설 사건 말입니다. 지혜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못된 놈들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릴 뻔했던 주민들이 드디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성진건설 놈들이 피해 금액 전부를 보상하고 그 엉터리 건물도 다시 짓기로 했답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정말요, 회장님? 세상에, 그럼 그분들 이제 그렇소. 3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거요. 이 모든 게 지혜 씨가 그날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준 덕분이요. 지혜 씨가 아니었다면 저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부처님 맙소사, 우리 영감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겠네. 평생을 그렇게 바라던 세상이 왔으니 말이야.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태식 선생님, 정말 하늘이 내린 분이셨소. 그분의 그 올곧은 정의가 따님에게 이어져서 마침내 이 썩은 세상을 바로잡은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으로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소. 제가 우리 회사에 윤태석 정의상이라는 걸 만들었소. 네, 윤태석 정의상이요? 지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소. 1년에 한 번 자신의 자리에서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도우며 꿋꿋하게 원칙을 지킨 직원에게 주는 상이요. 그 첫 번째 상의 주인공은 바로 윤지혜 씨, 당신이요. 비록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니지만 이 상을 잊게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니까. 회장이 설명했어요. 지혜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제 아버지 이름으로 이런 상을.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영감이 이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꼬. 회장이 가방에서 상패를 꺼냈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탈 상패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제1회 윤태석 정의상, 수상자 윤지혜. 작은 용기가 큰 정의를 만듭니다. 지혜는 상패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이 상패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회장님, 이 상이 저처럼 망설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다, 옳은 일을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말했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요. 그래서 나는 이 상을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 건설업계 전체로 넓혀나갈 생각이요. 윤태식 선생님의 그 위대한 정신이 이 땅의 모든 일터에 뿌리내리도록 말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지난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장은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일하려 노력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는 호텔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상들, 수진이 같은 후배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혜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여전히 호텔에서 일하는 거요? 회장이 물었어요. 네, 그럼요. 손님들 불편한 건 없는지 살피고 저 같은 후배들 가르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혜가 답했죠.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지혜 씨는 지금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거요. 그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요. 지혜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에이, 회장님도 위대하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뭘? 바로 그거요. 그 당연한 일을 목숨 걸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요. 바로 지혜 씨와 돌아가신 윤 선생님처럼 말이요.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밤이 깊어 회장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하며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혜 씨 살다가 무슨 힘든 일이라도 생기면 언제든 나를 찾으시오. 내가 평생 지혜 씨와 어머님을 지켜드릴 테니. 그게 내가 윤태식 선생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요.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늘 건강하셔야 해요. 회장이 떠난 후 지혜는 거실로 돌아와 상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엄마나 아빠처럼 잘 살고 있는 거 맞을까? 그럼 암만. 넌 내 아빠를 아주 빼다 박았어. 정직하고 용감하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까지 아주 똑같아. 지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스카이뷰 호텔 대연회장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부산 지역 호텔업계 직원 우수사례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무대 위에는 윤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지혜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스카이뷰 호텔 고객 서비스팀 윤지혜입니다. 지혜가 인사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 반 전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을, 아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는 그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1507호에서 발견한 이상한 장치들,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쪽지 한 장으로 회장을 구한 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까지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용기를 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제가 착각한 거라면? 일자리를 잃으면?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수없이 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게 있었습니다. 위험을 발견했으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침묵은 공범이다라고요. 청중석 뒷자리에는 강민석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지혜의 어머니도 계셨죠. 두 사람은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윤태식 선생님, 따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정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배운 건 이겁니다. 지혜가 무대에서 말했어요. 옳은 일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는 혼자 내는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용기, 어머니가 제게 준 용기, 그리고 제가 지키려 했던 회장님이 보여주신 정의로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지혜는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휴식 시간, 한 젊은 여성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다른 호텔 직원이었어요. 팀장님, 저 혹시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괜찮아요. 지혜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 호텔에서 정말 무서운 걸 봤어요. 저희 지배인님이 손님들 개인 정보를 몰래 다른 데다 팔아넘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했다가 저만 괜히 잘릴까봐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혜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당연히 무섭지. 나도 그랬어. 지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만약 당신이 눈 감고 있다가 나중에 저 손님들한테 끔찍한 일이 생기면 당신 평생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고 살 수 있겠어?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럼 답은 이미 나왔네. 지혜가 웃으며 말했죠. 무섭고 떨리겠지만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야.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어떻게 해야 당신이 다치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세요? 팀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거든.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이 명함 받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전화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돼. 그날 저녁 행사가 끝나고 지혜는 어머니, 회장과 함께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정말 잘했다.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 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 씨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용기를 얻었을 거요.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요. 회장님, 사실 오늘 행사에서 한 여성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지혜가 말했죠. 그리고 그 여성의 고민을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아는 변호사 중에 내부 고발자를 전문으로 돕는 아주 실력 있는 양반이 있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요.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혜가 기뻐했어요.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 씨, 이제 알겠소? 좋은 일은 이렇게 돌고 도는 거요. 지혜 씨가 나를 도왔고, 내가 지혜 씨를 도왔고, 이제 지혜 씨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잖소.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지. 어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감이 평생을 바라던 세상이 바로 이런 거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세상. 우리 딸하고 회장님 덕분에 그런 세상이 오고 있구먼. 한 달 후 그 젊은 여성의 신고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지혜와 회장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오히려 그 호텔에서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녀는 지혜에게 전화해서 눈물로 감사를 표했죠.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용기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저도 팀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지혜는 평소처럼 호텔로 출근했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신입 직원 수진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9층 빈방에서 뭔진 모르겠는데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빨리 좀 와서 봐주세요. 지혜는 수진이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3년 반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진정하고 같이 가보자. 대체 뭘 봤는데 그래? 방문 앞에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고 방 안에는 시커먼 기계 같은 게 있었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는 수진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한테 바로 알려줘서 정말 다행이다. 무서워 말고
우리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두 사람은 9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팀장님, 그런데 만약 이게 별거 아니면 어떡하죠? 저 때문에 괜히 호텔만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 괜한 걱정하는 것보다 못 보고 지나치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위험한 거야. 우리는 손님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잖아. 의심이 들면 확인하는 게 당연한 의무야. 9층에 도착해 빈 방을 확인하니 수진이가 옳았습니다. 또다시 누군가 호텔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수진이에게 보여주며 가르쳤죠. 사건이 해결된 후 지혜는 수진이와 함께 옥상 휴게 공간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정말 큰일 했다. 네가 아니었으면 또 누군가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팀장님, 솔직히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무섭지. 하지만 난 침묵하는 게 더 무서워. 눈앞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도 입 다물고 있는 거난 그게 더 소름 끼치게 무서워. 지혜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가 그러셨어.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고.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이제 알겠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용기를 내면 그게 모여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수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꼭 팀장님 같은 사람이 될래요. 불의를 보고 무서워도 도망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지혜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오늘 네가 그걸 똑똑히 보여줬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혜는 거실 선반에 놓인 상패들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석 정의상, 크리스탈 상패, 호텔 우수 직원상, 그리고 오늘 받은 용기 있는 시민상까지요. 하지만 지혜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상패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 놓인 낡은 액자, 아버지의 사진이었죠. 아빠, 오늘도 한 명이 용기를 냈어요. 수진이라는 후배인데 딱 저 같았어요. 떨리지만 옳은 일을 하려는 모습이요. 지혜는 아버지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시작하신 정의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저한테, 회장님한테, 그리고 이제 수진이한테까지. 아빠, 자랑스러우시죠? 창밖으로 겨울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창가에 서서 부산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혜처럼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옳은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혜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두렵겠지만 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나처럼, 내 아버지처럼, 그리고 앞으로 당신을 따를 누군가처럼요. 지혜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때 지혜는 또다시 용기를 낼 겁니다. 아버지의 딸답게, 그리고 선의의 순환을 이어가는 사람답게요. 작은 용기는 이렇게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